미니마나 세계적으로 일명 장모님의 나라라고 불리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1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만 있을 뿐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표면적인 이유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는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토 가입국들은 서로 집단 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심각한 안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2000년을 전후하여 나토 회원국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국가들이 다수 줄어들었습니다. 1999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2004년에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로베니아, 2009년에는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2017년에는 몬테네그로가 가입하여 현재 총 30개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바마 트럼프를 거치면서 미국의 고립주의 성향이 강화.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그러한 성향이 표출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의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만약 지금 미국에게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만이 선택될 것입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데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대만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만은 한국과 함께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노드스트림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EU 국가들 역시 섣불리 러시아에 맞서기 어려운 상황. 사실 노드스트림은 우크라이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통해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해왔고 정기적으로 통행 수수료를 지불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수십억 달러나 되는 그 자금으로 국력을 키우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위협할 경우 중간에서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을 막아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었던 좋은 상황이었습니다만 노드스트림2가 완공되면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 운송이 40% 이상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향후 넓은 영토와 강한 농업력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흡수한 후에 장기적으로 지중해, 중동, 북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축복받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넓고 비옥하여 유라시아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곡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흑토를 전 세계의 28%나 가지고 있으며 북미의 프레리, 아르헨티나의 팜파스와 함께 세계 3대 곡창지대로 유명합니다. 또한 많은 미남 미녀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지리적으로 유럽 열강이 동방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였으며 러시아에게는 흑해와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와 이웃 국가들의 정복력으로 인해 폴란드, 독일,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사와도 일정 부분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악연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는 모두 키예프 공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키예프 공국은 882년 건업하였지만 13세기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그 이후로 수차례 타국에 점령되었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1991년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독립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주변 강대국인 중국이나 일본에 역사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기 힘든 것처럼 우크라이나에게도 반러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1930년대 스탈린이 집단 농업을 추진하며 우크라이나를 수탈하여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홀로도모르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들이 모여있는 유럽 한복판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수백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것입니다.
언제나 희생당하는 것은 가장 힘없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1986년 4월 26일에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습니다. 러시아는 2000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를 서방과의 안보 완충지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계속 소나기의 진 채 흔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은 국민들의 서구화 열망을 억압하여 오렌지 혁명, 유럽 마이단 혁명 같은 시민 저항 운동이 일어났으며 친러 정권이 붕괴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단의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러시아계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분리 독립을 지원하며 분열을 부추겼습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대를 뜻하며 이곳은 친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2014년 4월부터 친러 성향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돈바스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2014년 이래 양측의 무력 충돌로 사망자는 1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의 목적은 독립 또는 러시아와의 합병이나 국제사회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다시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유럽에서는 나토가 러시아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사작전도 계획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역 전략의 일부일 뿐이지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겨우 25만 명으로 러시아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이미 상당수는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주의자들과 혈투를 벌이고 있기에 결국 참다 못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나무로 만든 가짜 총을 들고 사격 연습을 하고 모의 대전차 지뢰 매설, 수류탄 투척, 응급처치 등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58%, 여성의 13%는 러시아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려 할까요? 우크라이나에는 올해 소련 붕괴 이후 물려받은 세계 3위 수준의 핵탄두, 핵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이 존재했었으나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약속을 믿고 핵 전력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러시아와의 분쟁과 예산 부족으로 군사장비들은 거의 노후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주권 존중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해줄 것만 같던 미국과 유럽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나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에 버금가는 경제적, 법적, 정치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러시아와 맞닿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차피 땅을 들고 이사갈 수는 없는 것이니 우크라이나 보고 그냥 최선봉에서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막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 단지 무기만 있을 뿐 발사 코드도 없고 핵무기 개발 능력이나 그에 따르는 시설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런 핵탄두라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유럽의 동네북이 되었을까요? 국제사회를 믿고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도 열심히 핵무기 양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외세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